단 24시간 만에 84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삼성전자 2개가 통째로 사라진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이 하룻밤새 연기처럼 날아간 거죠. 이 공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의 신 엔비디아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황제의 성벽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린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주식들 혹은 앞으로 투자할 미래 자산들이 이 구멍 하나 때문에 요동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거대한 부의 이동을 포착하는 눈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월, 이름도 생소한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였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성적표는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죠. 오픈 AI의 최상위 모델과 맞먹는 성능을 가졌는데 개발비는 고작 80억 원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성능을 내려면 수천억 원의 비용과 수만 대의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다고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는 그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성비라는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극찬하던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와 똑같은 맛에 단돈 10,000원에 내놓는 식당이 나타난 격이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비싼 칩이 없어도 AI를 만들 수 있네? 라는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칩 가격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어왔죠. 하지만 이 가성비 식당의 등장으로 엔비디아의 갑질은 명분을 잃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눌렀고 그 결과가 바로 하루 17% 폭락이라는 참사였습니다. 거품이 거치고 나니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엔비디아라는 브랜드 값에 너무 취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엔비디아의 칩은 분명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마치 동네 편의점에 우유 한 팩 사러 가는데 수십 푼짜리 덤프트럭을 끌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은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기름값과 환경 파괴, 그리고 트럭 유지비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이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는 시장에 누군가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저업사칩 10조 원의 증발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패러다임이 성능 제일주의에서 비용 효율주의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조종이었죠. 이제는 얼마나 똑똑하냐보다 얼마나 싸고 효율적으로 그 지능을 유지하느냐가 생존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트럭이 멈춰선 그 자리에 과연 누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머나먼 미국이 아닌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거대한 트럭이 지나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을 순식간에 누비 전용 오토바이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모두가 엔비디아의 뒷공무니를 쫓을 때 전혀 다른 곳에 덫을 놓았습니다. 저벅사 17조 원이 사라진 그 거대한 구멍 속에서 조용히 반란의 칼날을 갈아온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가 만들 칩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바로 공개합니다. 엔비디아의 성벽에 균열이 생기자마자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본사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명은 주가 폭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전력 고지서, 그 무시무시한 숫자 때문이었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AI 시대의 주인공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파산 직전의 가계부처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칩 한 장에 중형차 한 대 값인 4,200만 원을 지불했는데 이제는 그 칩을 유지하는데 집 한 채 분량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 미국 동네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요금이 5년 사이에 무려 267%나 폭등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기업의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이 매달 내는 AI 서비스 구독료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인 H200 한 장이 먹어치우는 전력이 700W입니다. 대형 냉장고 몇 대를 동시에 풀가동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 하나에는 이런 칩이 수천 장, 수만 장씩 들어갑니다. 그 전기를 감당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폭격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엔비디아의 방식은 성능을 올리기 위해 전기를 더 때려붓는 식입니다. 다음에 나올 블랙을 칩은 전력을 1200W까지 잡아먹는다고 하죠. 성능은 좋아지겠지만 그만큼 뜨거워지고 그만큼 더 많은 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제발 성능은 유지하면서 전기 좀 덜 먹는 칩 없나? 라고 울부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엔비디아라는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있지만 정작 기름값이 없어서 길 한복판에 멈춰서기 직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셔야 합니다. 모두가 성능이라는 화려한 간판에 속아 엔비디아만 바라볼 때 진짜 돈의 흐름은 효율이라는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덜 먹는 기술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탄소 중립이니 ESG니 하는 거창한 명분이 아닙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현금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절박한 비명 소리를 듣고 정확히 그 지점에 칼을 꽂은 팀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처럼 더 크게, 더 많이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작게, 더 정확하게를 선택했죠. 700W의 괴물에 맞서 훨씬 적은 에너지로 똑같은 일을 해내는 기적 같은 효율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과연 그들이 준비한 비밀 병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타깃으로 삼은 추론이라는 시장이 대체 무엇이길래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돈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는 걸까요? 1170조 원짜리 황금어장의 비밀이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왜 엔비디아의 그 강력한 칩이 지금 비효율의 상징이 되어버린 걸까요? 해답은 아주 단순한 비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 앞 편의점에 가서 우유 한 팩을 사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차고에서 25톤 대형 덤프트럭을 꺼내 시동을 겁니다. 거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엄청난 경유를 길바닥에 뿌리며 편의점 앞에 도착합니다. 우유 한 팩을 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우유는 내 손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외출에 들어간 기름값과 타이어 마모 비용, 그리고 그 거대한 차를 주차하느라 겪은 고생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정신인가요? 지금 AI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꼴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원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만능 트럭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한 과학 계산부터 화려한 게임 그래픽까지 못하는 게 없죠. 특히 AI를 처음 가르치는 학습 단계에서는 이 거대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조 개의 데이터를 때려 부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AI가 공부를 마치고 실전에서 답을 내놓는 추론 단계로 넘어오자 이 트럭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만 대의 덤프 트럭이 우유 한 팩을 배달하기 위해 엔진을 풀가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벨리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반란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유 한 팩 배달하는데 왜 트럭이 필요해? 날렵한 오토바이면 충분하잖아? 라고 외친 거죠. 그들이 만든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는 오직 AI 추론만을 위해 태어난 전용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트럭처럼 무거운 짐을 싣지는 못하지만 정해진 골목길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적은 기름으로 누비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I가 답을 내놓는 과정은 사실 정해진 패턴의 반복이거든요. 굳이 비싼 범용 기능을 다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 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성비의 전쟁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엔비디아라는 이름값에 매달려 파산할 것인가? 아니면 리벨리온의 오토바이를 타고 실속을 챙길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고작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이 어떻게 엔비디아의 정교한 설계 기술을 따라잡았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두 번째 생지의 전략이 대체 무엇이길래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판돈을 걸고 있는 걸까요? 판재 70조 원짜리 치즈를 향한 그들의 영리한 수싸움이 이제 시작됩니다. 투자자 여러분, 혹시 치즈를 가장 먼저 발견한 생쥐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의 세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냉혹하게 말하면 첫 번째, 생쥐는 대개 쥐덫에 걸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곤 하죠. 치즈의 향기에 취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었다가 보이지 않는 함정에 목이 꺾이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영리한 놈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생쥐의 비명소리를 듣고 덫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유유히 옆길로 들어가 치즈만 쏙 빼먹는 두 번째 생쥐 말입니다. 리벨리온이 바로 이 영악한 두 번째 생쥐의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리벨리온 이전에도 엔비디아의 성벽을 넘으려던 수많은 1세대 AI 칩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채 열리기도 전에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더 똑똑한 칩을 만들겠다며 학습용 칩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엔비디아가 10년 넘게 쌓아온 견고한 성벽에 부딪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쥐덫에 걸린 첫 번째 생쥐들이 된 겁니다. 리벨리온은 이 처참한 패배를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악한 학습 시장에서 정면 승부하는 건 자살행위다. 우리가 노려야 할 건 그들이 흘린 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추론이라는 치즈다. 2030년까지 이 추론 시장의 규모는 무려 37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돈이 이 시장 하나에 몰린다는 뜻이죠. 리벨리온은 이 거대한 황금어장을 선점하기 위해 철저하게 추론 전용이라는 단일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학습이라는 무거운 짐을 과감히 버리고 실전에서 답을 내놓는 속도와 효율에만 모든 화력을 퍼부은 것이죠. 남들이 1등을 따라하느라 힘을 뺄 때 리벨리온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길목에 미리 그물을 쳐둔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 분석가로서 제가 리벨리온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덩치 큰 거인을 이기는 법은 힘자랑이 아니라 거인이 몸을 돌리기 힘든 좁은 길목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리벨리온은 지금 그 길목에서 치즈를 독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결국 물건이 좋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고작 한국의 스타트업이 만든 칩이 스페이스X의 로켓에 쏘아 올리던 기술력과 맞먹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천박 410조 원을 증발시킨 그 미친 수치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급장을 떼고 리벨리온의 무기를 낱낱이 파헤쳐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결국 전쟁터에서 방석만 깔고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의 심장을 뚫을 진짜 칼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칼을 만든 사람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과학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MIT를 거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인공위성용 AI 칩을 설계하던 남자,
박성현 대표입니다. 그가 모든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한국에 돌아와 내놓은 결과물 리벨 쿼드는 수치부터가 아주 불순합니다. 엔비디아의 자존심을 대놓고 긁고 있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팩트 폭격을 해볼까요? 리벨 쿼드의 연산 성능은 페타플롭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형 H200이 0.99 페타플롭스니까 사실상 동급이거나 미세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 역시 144GB로 엔비디아의 141GB를 살짝 웃돌죠. 여기까지 들으면 어라 비슷하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수치는 전력 소모에서 터져 나옵니다. 리벨 쿼드의 설계 전력은 600W입니다. 엔비디아 H200이 700W를 먹어치울 때 리벨리오는 그보다 15%나 적은 에너지만 씁니다. 와트당 효율로 따지면 엔비디아보다 무려 2.4배나 더 뛰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투자자 여러분의 주머니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이 칩 1만 개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칩 하나당 100W를 아끼면 2만 개면 1000kW입니다. 24시간 내내 365일 돌린다고 가정하면 연간 전기요금 차이만 수십억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AI 서비스 구독료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전기요금으로 증발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리벨리오는 그 증발하는 돈을 붙잡아 기업의 이익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성능은 똑같은데 유지비는 절반 이하인 차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경제분석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성능을 위해 전기를 더 때려붓는 폭식의 길을 갈 때 리벨리오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치를 뽑아내는 단식의 미학을 선택한 겁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비용 절감에 목을 매는 지금 이 수치는 곧 리벨리온의 몸값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좋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실험실 데이터와 실제 현장은 천지 차이입니다. 과연 이 칩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을까요? 5천만 국민이 이미 이 칩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소름 돋는 사실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15년차 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리벨리온의 미래는 단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증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화려한 수치와 두 번째 생지의 영리한 전략,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실전 데이터는 모두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편은 바로 지금 2026년 하반기에 시작되니까요. 매출 100억 원대 회사가 기업가치 2조 원을 인정받았다는 건 시장이 리벨리온에게 너희는 엔비디아의 성벽을 부술 망치가 될 거야 라고 미리 거액의 선급금을 준 셈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봅시다.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에게 당신 몸값은 60억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괴리를 메꾸지 못하면 그건 반란이 아니라 신기루가 됩니다. 올해 목표인 매출 900억 원을 달성하느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나 오픈AI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의 테스트가 실제 도장 찍힌 계약서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내년으로 예정된 IPO, 즉 상장의 꿈은 물론이고 한국 반도체의 자존심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박수 칠 때가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계약 공시를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경제는 결국 심리와 숫자의 싸움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에 지친 전 세계 빅테크들이 제발 대안을 달라며 아우성치는 지금 리벨리온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가장 날카로운 송곳입니다. 이들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메모리 강국을 넘어 AI 두뇌를 설계하는 진정한 반도체 패권국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시 엔비디아가 정한 비싼 가격과 살인적인 전기료를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디지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더라도 싸우겠다며 스페이스X의 황금 티켓을 찢어버리고 돌아온 그 남자의 한마디, 이제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건 단순한 허풍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예언이었을까요? 1170조 원짜리 거대한 전쟁터에 한국의 이름표를 달고 당당히 올라선 리벨리온. 여러분은 이 미친 반란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바꿀 이 위대한 여정, 저와 함께 끝까지 추적해보시죠.